네, 밀도 학습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는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공식이 나오고 단위는 그램/세제곱센티미터 또는 그램/밀리리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밀도가 부피를 똑같이 1로 똑같이 두었을 때의 질량 값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밀도의 정의를 단위 부피당, 부피 1,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했었습니다.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이라면 그 모양이나 크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따라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뜨고 가라앉는 현상과 밀도의 관계입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뜬다.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예를 보시면 나무 조각이 물 위에 뜬다. 자, 나무 조각이 물 위에 뜨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는 밀도 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과 나무 중에 물이 더 크겠죠? 밀도가 작은 나무가 물 위에 뜹니다. 물이 담긴 컵에 알루미늄을 넣으면 알루미늄이 가라앉습니다. 여기에서는 물과 알루미늄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알루미늄이 밀도가 더 크다. 그리고 헬륨을 채운 풍선은 공중으로 떠오른다. 이런 현상에서는 헬륨과 공기의 밀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밀도보다 헬륨의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뜨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시면 가장 간단하게 얼음은 물 위에 뜹니다. 또는 기름은 물 위에 뜹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 밀도값을 비교를 해보면 얼음과 물 중에 어떤 것이 물이 더 밀도가 크다. 마찬가지 기름과 물을 비교했을 때도 물이 밀도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컵 그림에서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아래로 갈수록 밀도 값이 크다. 위로 갈수록 밀도 값이 작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혼합물의 밀도입니다.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소금물의 밀도에 따른 달걀의 위치 변화. 자, 처음에 물에 달걀을 넣었을 때 달걀이 가라앉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물보다 달걀의 밀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소금을 녹이게 되면은 소금물의 밀도가 점점 증가를 하면서 달걀이 중앙에 뜰 수 있게 되죠. 이런 경우는 소금물과 달걀의 밀도가 같은 경우, 여기에서 소금을 더 녹이게 되면은 달걀이 소금물 위에 완전히 뜨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밀도를 비교했을 때 달걀의 밀도가 소금물의 밀도보다 더 작은 경우가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2번 OX 문제입니다. 1번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 있으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맞죠? 2번에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은 맞는데 이게 틀렸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 되겠죠. X. 3번 같은 물질이라도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커진다. 여러분들 같은 물질이라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렸죠? 4번에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비율에 관계없이 각 물질 밀도의 평균 값이다. 이게 말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물과 소금을 섞어서 만든 소금물의 밀도를 봤을 때
물의 밀도값과 소금의 밀도값의 평균값이 소금물의 밀도값이 되나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이 성분 물질의 비율에 따라서 소금물의 밀도값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평균값이 아니에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금속의 밀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가와 같이 얼마죠? 지금 질량이 8.5g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부피를 측정합니다. 물이 40ml가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금속을 넣었더니 수면이 다음과 같이 되었다. 자, 지금 나에서 부피가 얼마일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를 읽어야 됩니다. 여기. 자, 그러면 지금 이 눈금 실린더의 한 칸에 눈금이 몇 미리에 해당할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총 보면은 몇 칸이죠? 5칸이죠? 자, 5칸에 10mm입니다. 맞죠? 5칸에 10mm. 그러면 한 칸은 몇 mm? 한 칸은 2m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면 50mm에서 2칸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는 얼마? 부피는 지금 여기서 54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물에 40ml 들어 있었는데 이제 금속 물질이 들어갔더니 최종 부피가 54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부피는 얼마? 54에서 40을 뺀 14mm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밀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그럼 부피가 14mm, 질량이 8.5mm. 자, 그러면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냐면 0.607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문제에서 소주 저주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 0.6g/ml가 되겠죠. 5번에서 6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물질 가에서 라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한 결과이다. 우리는 밀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밀도.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가 물질의 밀도는 0.5분의 2.5가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밀도 값은 5가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다라를 밀도를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1.8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1.2분의 1.8 하면 1.5가 나오네요. 다도 계산을 해보면 1.6분의 2.4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1.5가 나오네요. 나와 다가 똑같이 나옵니다. 라의 경우에는 2.5분의 2.0 하면 0.8이 나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5번. 그 물에 넣었을 때 뜨는 물질을 고르시오. 단, 가에서 라는 물에 녹지 않으면 물의 밀도를 가르쳐 주네요. 물의 밀도는 1입니다. 그러면 물에 넣었을 때 뜬다라고 하는 것은 물보다 밀도가 더 작은 값일까요? 큰 값일까요? 작아야 되겠죠?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6번에 가에서 라 중에 같은 물질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같은 물질이라는 것은 밀도 값이 같은 것을 말하겠죠? 나와 다의 밀도 값이 같이 나왔습니다. 즉 같은 물질일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자,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에 보면은 그림은 여러가지 액체 물질 A에서 D를 컵에 넣었을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밀도를 비교하시오.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라앉는 물질일수록 밀도가 크다. 위로 뜰수록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의 밀도 값을 비교를 한다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D가 밀도값이 가장 클 것이고 가장 위에 떠 있는 A가 밀도값이 가장 작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사실 제가 수업을 할 때 언급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할게요. 자, 밀도를 나타낼 때 온도와 압력을 함께 나타내야 되는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지금 물어보았는데 여기서 밀도의 공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다시피 질량값은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피값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값이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체 물질의 경우에는 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값이 크게 달라진다고 1학년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온도가 증가를 한다면 이 기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그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부피값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압력을 증가를 시킨다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부피값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체의 경우에는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크게 바뀝니다. 고체나 액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러면 기체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니까 이 밀도의 값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 물질의 경우에는 밀도를 나타낼 때 온도가 몇 도, 압력은 몇 기압에서 측정을 하였는지 함께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기체를 찾아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기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질소, 기체입니다. 물, 액체죠. 에탄올, 액체입니다. 소금, 고체입니다. 헬륨은 기체입니다. 결국 정답은 기억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밀도 학습지를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데 지금까지 내용, 이제 밀도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시 학교에서 해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 직접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용해도부터 학교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에서 보겠습니다.